예, 쌤박입니다. 이번 시간에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거고요. 예, 20번은 I cannot believe that이죠. 여기 이제 that가 있는데 보통 삼형식의 경우는 그 that를 생략을 해요. 접속사를. 그래서 that이 없어진 거예요. 그 I cannot believe that 이하를 모른다. 게 삼형식이죠. 이 대절의 주어는 this예요. 그죠? 동사는 is입니다. 그러니까 1형식 하면 2형식이 this is는 2형식이에요. 이게 보호가 있겠죠? The last summer camp. 더가 나왔어요. 더. 단어의 명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 단어의 명사 앞뒤로 누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 단어는 앞에 있는 거예요. Last summer camp. 마지막 서머 캠프. 그리고 뒤에도 대절이 나와요. 단어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겠죠.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관계대명사절은 뭔가 하나 빠져야 되죠. 문장의 요소라는 게 있죠. 주어, 동사, 목적, 보어. 그 중에 한 개가 빠져야 돼요. That I 주어 있어요. attend 타동사죠. 뭐뭐에 참석하다. 그런데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빠졌어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캠프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보자마자 분석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20.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believe입니다. believe는 무엇을 믿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삼형식 문장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believe 이 목적어는 명사절 that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보이지 않지만 문맥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동사입니다. that 절에 있는 동사 is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보어입니다. 동사 is의 보어는 last summer camp인데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 that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did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불완전하다의 의미입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오형식 문장의 주요 요소인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의 오형식을 온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형식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소인데 이것을 지켜줘야만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빠져요. 그것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21번은 There is some food on the table에요. There is는 일형식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된 구문은 요 대어를 유도부사라고 해요. 그죠? 그 진짜 주어는 요 뒤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some은 형용사고요. food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food는 주로 불가산 명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some food 했지만 불가산 명사가 여기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요 앞에가 is가 된 이유는 불가산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is, there는요 유도 부사를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is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some food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를 받았고 나머지 on the table은 있는 위치를 전명구로 표시하는 거죠. 들어볼게요. 21.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ere is 구문입니다. there is는 무엇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문에서 진짜 주어는 자리에 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수입니다. some food가 주어인데요. food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므로 동사를 단수인 is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on the table입니다. on the table은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전명구로 여기서는 테이블 위에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ere의 역할입니다. There is 구문에서 문장 맨 앞에 있는 there는 주어 자리에 있지만 진짜 주어는 아닙니다. there는 단지 문장을 유도하는 유도부사일 뿐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구문의 특징입니다. There is 구문은 문장 끝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주로 전명구로 나타냅니다. 예, 이것은 전명구라고 하죠. 전명구는 굉장히 많이 써요. 부사로도 많이 쓰이고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오케이. 자, 22번은 is there. 앞에는 there is였죠. 의문문이 된 거예요. 그죠? 의문문이 되면 이제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문법 하실 때 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은 의문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든지 조동사 can, may, must, will, shall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나오고요. 그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do, does, did를 써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주어, 동사, 오 형식이 나오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이게 이제 그 의문문 만드는 법칙인데요. 의문사가 없어요. 그게 요거 제쳐놓고 그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나 조동사 나오나 얘네들이 나와야 돼요. 비동사 나왔죠. there is는 그 평서문이고 is there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drugstore? drugstore가 얘 주어죠. 명사 주어입니다. drugstore가 있습니까? around here. 이 근처에. 뭐 이건 길을 묻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22.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s there 구문입니다. is there는 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으로 there is 구문을 의문문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이 문장은 일형식 일반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a drugstore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around here입니다. around here는 이 근처에 라는 뜻을 가진 장소 부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a drugstore 자리에 다른 명사를 넣으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 there a movie theater around here? 이 근처에 영화관이 있나요? 또는 Is there a police station around here? 이 근처에 경찰서가 있나요? 처럼 말이죠. 23번은 don't tell me. 이 don't는요 부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tell me. 이건 동사 원형이죠. 이게 주어가 없이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명령문이라고 해서 명령문. 이 명령문입니다. don't tell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tell의 목적어 두 개 취합니다. 간접 목적어 그리고 여기도 역시 that가 있었던 거예요. that절이죠. 간접 목적어 이 뒤가 직접 목적어 나에게 that 이하를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You can't 부정이죠. go 동사원입니다. 거기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걸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번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의지를 할 수 없는 거는 명령하면 안 된다 해서죠. 그래서 be told의 예를 들었죠. be told. be는 어떤 존재가 되려는 거고요. told은 키가 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보고 be tall 그러면 누가 안 크고 싶어서 안 컸냐? 안 컸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게 되죠.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don't는 부정이 되겠습니다. 23.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tell이라는 타동사가 만드는 사형식 부정 명령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와 조동사입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don't는 하지 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조동사이고
tell은 사형식 동사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동사 tell 뒤에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me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로는 명사절 that이 왔는데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되곤 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주어와 동사입니다. 생략된 that 절의 주어는 you이고 동사는 go라는 자동사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보통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문장 맨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처럼 하지 말라고 부정명령을 할 때는 don't를 문장 맨 앞에 놓습니다. 24번 You should call the doctor right away. you should이 주동사인데요. 이게 워낙 shall의 과거죠. 근데 여기서는 should은 그 자체로도 쓰여요. 조동사 과거로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should은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이게 friendly advice라고 그래요. should 뭐뭐 하시는 게 좋겠어요. call 부르다라는 뜻인데 call은 부르다 혹은 전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call the doctor 그 doctor를 right away 당장에 부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call the doctor는 이제 의사한테 전화하는 거고요. right away는 당장에 지금 당장에 이건 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당했는데 그러한 사정에서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를 부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들어보겠습니다. 24.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should입니다. should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과 의무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해야만 한다는 조언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call입니다. 동사 call은 무엇을 부르다 라는 뜻의 타동사이며 목적어로 the doctor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right away입니다. right away는 당장에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must와 should의 차이점입니다. must와 should는 둘 다 해야 한다는 의무의 뉘앙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must는 좀 더 강제적인 요구인 반면에 should는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와 같은 우호적인 조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포함된 문장은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정도로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25번 들어갈게요. Would you bring more batteries for me? would you 이것도 조동사 과거인데요. 영어에서는 조동사 과거는 조동사 여기 위례 과거죠. 그런 뜻이 있고 물론 그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슛을 할 때 뭐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friendly advice라고 했죠. 무슨 조동사의 과거는 상대방하고 나의 거리감을 조성해요. 거리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존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친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나의 그 입장을 굉장히 뭐 공경한다까지 아니고 정중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Would you bring? 이 bring은 뭐뭇을 나에게 뭐를 가져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more batteries. 그래서 batteries 누구를 위해서? For me. Would you bring? Would you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요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25.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bearing입니다. 이 문장은 bearing이라는 타동사로 삼형식 일반 의문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bearing이 또 다른 사용법입니다. 원래 bearing은 사형식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문장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어 쓴 형태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would입니다. would 내운 will이 과거형이지만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와 부사구입니다. bring이 목적어는 batteries이고 for me는 나를 위해서라는 뜻을 가진 전명구로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사형식 전환입니다. 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꾸면 Would you bring me more batteries? 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br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목적어를 me를요 뒤에 전명으로 뺐어요. 이 전명어는 목적어 안 되죠. 그래서 목적 하나 빠지니까 삼행식이 되는 거예요. 넣으려고 하면은 Would you bring me more batteries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삼형식을 쓰고 어떤 사람은 사형식을 쓰고 그러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May I ask you? ask는 삼형식으로 쓰고 사형식, 오형식 다 쓰는 그런 저건데요. 요청하다. 너에게 어디 여기 where는요. 너에게 하고 을의 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이런 식인데요. May I ask you where 어디에서 I can find those batteries 그 배터리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이때 may도요. 상대방에게 내가 may를 써서 질문하면은 내가 이 사람의 권위 즉 이 사람이 no 그럼 못하는 거고요. yes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가 no 그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 may I로 질문을 받으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no를 안 해요. 그런 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may I ask you 공손하게 질문한다는 거. 내가 당신이 묻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물어요? Where? Where? 그다음에 이거는 의문사예요. 의문 부사입니다. 그리고 주어 나와요. I can find those batteries. 그 배터리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당신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볼게요. 26.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ask입니다. 이 문장은 ask라는 타동사가 만드는 사형식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동사 ask 뒤에 you가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로 왔고 where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may입니다. my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may의 의미입니다. may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의문사 where입니다. where는 어디서라는 뜻의 의문사로 뒤에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where절의 구조입니다. where절의 주어는 e, 조동사는 can, 동사는 find라는 타동사이고 목적어는 batteries입니다. 이렇게 where 뒤에는 완전한 평서문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번은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 구문이죠. 이걸 소위 이제 it that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어가 it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혹시라도 to 부정사나 that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물론 이제 it는 이제 비인칭 주어로서 뭐 일기, 뭐 온도, 거리, 측정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it, to, it, that도 많이 써요. 특별히 it goes가 나오면 이건 it, that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 that는 it는 이제 가주어가 되고요. 가주어고 얘가 이제 that가 진주어가 돼요. 진주어. 이 진주어가 되는 주어는 I예요. 그죠? 그러니까 that 이하가
goes without saying.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that 이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의 이제 패턴인 거죠. 그래서 it that를 보고 that의 주어 I, 그다음에 동사는 was예요. was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나오면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이에요. 그렇죠? was so upset. upset 하는 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so는 부사로서 그 상태를 얘기죠. 굉장히 upset했다. 그다음에 이제 주어 나오고 비동사라고 형용사 나왔는데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럼 그 투부정사는 문장 끝에 나오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사로 대부분 이유를 나타내죠. To see that 그것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은 it goes without saying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문장인 거죠. 볼게요. 27.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lder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는 말할 것도 없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구문은 it that 구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입니다. that 뒤에 나오는 문장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명사절로 평서문이 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동사와 보어입니다. that 절의 동사는 비동사로 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보어로는 upset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 see that입니다. to see that은 부사로 사용된 부정사입니다. upset 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that 절 이에 말할 것도 없는 내용을 넣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 must pay the tax.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처럼 말이죠. 예, 무엇이든지 당연히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28번은요. I had a hard time.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이 I had a hard time이 시간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한 다음에는 뒤에 ing가 나옵니다. ing가 나오면은 요거를 하는데 hard time. hard time은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어는 I예요. 그리고 동사는 had입니다. had의 목적어는 time이에요. 그런데 hard라고 하는 형용사가 얘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삼형식이니까 얘가 그 문법 요소가 다 나왔죠. 문장 요소가 다 나왔죠. 나머지는 뭐밖에 될 수 없냐면 수식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controlling 뭐뭐 하는 힘든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in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in 요건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사예요. 전명구는 부사가 되잖아요. 전명구 boat를 컨트롤링의 목적어는 boat고 보트를 컨트롤 하는데 있어서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형용사로 또 봐요. 그래서 뜻은 비슷해요. 나는 이 보트를 컨트롤하는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여기 인이 있었는데 인이 있어 전명구로서 부사를 보죠. 이게 생략이 되었다. 그 생략이라는 건 그 원어민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부사로 봅니다. 뭐뭐 함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 I had a hard time finishing the project on time. 이런 말도 쓰고요. I had a hard time finding your office. 이런 말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28.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had a hard time ing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또는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명사입니다. controlling은 동명사인데요.
사실 이 동명사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습관적으로 생략되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in controlling입니다. 원래 in controlling은 전명구로 쓰여 부사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명사의 성질입니다. controlling은 동명사이지만 준동사로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사인 controlling 뒤에 목적어인 the boat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예시입니다. 이 표현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my boss. 나는 사장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는 I had a hard time finding your office. 나는 당신의 사무실을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바꿔 끼므로 다른 문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I will make sure. 요것도 좀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I w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했을 때 여기서 몇 가지 생략된 게 있어요. I will make it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여기에 that가 있었어요. 이렇게 넣고 보면 보이죠. I will make it sure that it는 가목적어고요. 이 that 이하는 진목적어였어요. 근데 I will make it sure it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더블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it를 생략하고 이 that절도 접속사 생략해서 이런 모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make는요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it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그거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that는 it 뭔지 모르지만 이게 대명사잖아요. 앞에 뭐 있던 게 그 it예요. 그것을 won't는 will, not의 준말이에요. 이것이 다시는 again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야마 왜 그랬어?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I w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make it, that 고개 두 개가 빠진 걸로 보시면 돼요. 자, will은 의지죠. I will 하는 건 의지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it는 가주어예요. it는 that 이하를 가리켜요.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make it sure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9.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make입니다. 이 문장에서 make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 라는 뜻의 오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I will make it sure that it won't happen again 이라는 문장에서 괄호 안에 it will that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that 구문입니다.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이며 that 이하의 절이 진목적어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마케 동사의 목적어는 it고 목적격 보어는 su어입니다. 이것은 that 이하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that 이하의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will make sure she gets here on time. 그녀가 제 시간에 여기에 도착하는지 확실히 할게요. 와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t 대신에 she gets here on time. 제 시간에 여기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문장을 보면서 어떤 문장인지 보면은 여기서 분석하듯이 분석이 돼야 돼요. 지금과 똑같이 이게 뭐 이트다 이렇게 안 돼도 대부분
문장을 보시면 몇 형식, 여기는 어떤 패턴이 들었고 뭐를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되셔야 돼요. 예,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